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8번입니다. 네, 지금부터 구상형 1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터치와 하이테크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의 필요성은 미래 사회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시문에 따르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모든 영역이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도 인간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의 활용을 결합한 개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이터치와 하이테크 교육을 학급 차원에서 실현할 방안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이란 학습의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 속에서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 개선 프로젝트를 학급 학생과 함께 실시하며 학생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3D 프린터나 캔바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고를 확장하며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첨단 기술 측면에서 하이러닝을 통한 맞춤형 과제를 제공하겠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할 때 학생의 단계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이러닝을 이용하여 덧셈 과정에서 단원 진단평가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학습 결손을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는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발달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경기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2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기초학년 구진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프를 보았을 때 2023년의 문식력 미달 비율은 9.25%로 총 2% 상승한 비율을 보였고 수리력 미달 비율은 16.32%로 약 1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로서 이를 위해 노력하고 할 수 있는 점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서로를 활용한 독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독서로는 내 취향 도서 추천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밸런스 게임, 골든벨 퀴즈 등과 같은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이 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서 교육을 통해 학생이 흥미를 높이고 독서를 생활화하며 문식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리력 측면에서 똑똑 수학 탐험대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은 게임 형식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고 수학 문제풀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티타임을 통한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과 상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학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차원의 어려움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과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며 정서적인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위센터와 연결하여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 모두의 성장을 이루며 전인적인 발달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책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핸드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학생이 핸드폰을 사용하다 교사의 지도를 받았을 때 학생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 사용은 학생의 자율권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은 개인의 소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단순히 수업 환경이라고 해서 제지를 가하는 것은 학생의 자율권을 자칫하면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과 학습 환경을 모두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핸드폰 사용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핸드폰 사용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며 의견을 반영한 규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급 초반에 학생들과 함께 토의를 하며 수업 도중에는 핸드폰을 꺼서 서랍 속에 넣는다 라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모두 함께 정한 규칙이므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한 수업 시간의 사용을 막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급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단순히 교사가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행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학급 회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교실 문화를 만들어가며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직답형 1번 문항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미래 교사로서 SW AI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해야 할 노력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SW AI 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수강하겠습니다. 연수를 수강한다면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경험을 통한 교육 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어떻게 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실시할지 구체적인 수업 경험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연수를 듣고 저의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SW AI 교육에 관한 주요 연구 사례나 사례집을 활용하여 동료 교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좋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좋은 수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안을 사용하여 AI 교육을 학급 현장에서 활용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문항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 문항 답변하겠습니다. 학부모 총회에서 안내할 중점 가치와 특색 프로그램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협력과 관련하여 학급 온도계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급 온도계 활동은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1도가 올라가며 전체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소외되는 학생을 서로 챙기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책임과 관련하여 1인 1역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1인 1역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학급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각자 하나씩 맡고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급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관련하여 칭찬 샤워 활동을 하겠습니다. 칭찬 샤워 활동이란 학급 내에 학생 한 명을 정하여 그 학생의 장점, 또 칭찬하고 싶은 일을 포스트잇을 통해서 붙여주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전해주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활동을 통해 학급 특색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